네, 안녕하세요. KN솔루션에서 FEA를 맡고 있는 문기환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 첫 시간에서는 FEA 관련한 주제로 기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더 빠르고 쉬워진 해석과 클라우드 기반 해석인 시뮬레아이 이제부터 어디서든 해석 가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주제와 같이 기존 데스크탑의 신기능 및 추가 개선 사항과 클라우드 기반의 시뮬레이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스크탑 편으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번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2 What's New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 생성 기능이 추가 및 개선되었고 커넥터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 솔버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1편 메시 생성 개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해석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메시를 생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해석하려는 대상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전체 모델 또는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영역에서는 별도의 메시 퀄리티를 정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1에서는 표준 메시로 디폴트가 되어 있었는데 2022에서는 혼합 곡률 기반 메시로 디폴트 됨으로써 우리가 해석을 진행할 때 매번 해야 하는 과정에서 별도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조금씩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사항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있는 어셈블리 모델들을 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조밀하고 균질한 메시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에서 일부 영역은 왼쪽에 있는 메시 밀도와 유사하지만 일부 파트는 왼쪽 대비 조금 더 큰 메시 사이즈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소 개수가 적으면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감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밀한 메시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조밀하게 메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무한한 일정은 없으므로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석 시간 단축을 고려해야 하고 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번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2에서는 요소 크기가 전체 메시 크기보다 더 큰 메시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메시 사이즈를 내가 만약 3이라고 설정해 놓았으면 이전 버전에서는 그 크기 이상 로컬 메시 컨트롤을 적용할 수는 없었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2에서는 그러한 점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2편 커넥터 기능 향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2에서는 링크 막대 커넥터 또는 링키지 로드 커넥터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원통형 면, 원형 모서리 또는 꼭지점 사이에 링크 막대 커넥터를 지정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이러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는 커넥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 등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과 프리미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커넥터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떠한 메시나 접촉 조건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석의 소요 시간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되겠죠. 해석 이후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이 검정색 막대기 자체에 대한 쉐어 포스, 액슈얼 포스, 그리고 밴딩 모멘트, 토크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 결과 정보를 통해서 링크 막대 자체 설계를 할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링크 막대 커넥터와 메시 기능 이러한 것들을 통합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 대상 모델은 오늘 표지 배경에서 본 니모라는 잠수정이며 왼쪽 그림과 같이 니모 잠수정 상단에는 잠수정 해치가 있습니다. 이 해치는 우리가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이 끝부분이 터치가 되면서 해치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가할 수 있는 토크를 해치 손잡이에 부여하였을 때
해치 특성상 수밀이 되도록 충분한 압축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즉, 지금 보고 계신 이 파트에 대한 접촉 압력이 커야 된다는 것이고, 대상 모델은 전체 풀 모델을 할 필요 없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 모델만 고려하고 앞서 설명드렸던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2 신기능 링크 막대를 솔리드 파트 대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3분의 1 모델에 대한 설정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스터디를 생성합니다. 링크 막대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막대 형태로 되어 있던 3D 파트는 제외하고 미리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커넥터라든지 경계 조건, 그런 해석의 제반 조건들을 미리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 인터랙션, 보라색으로 활성되어 있는 영역은 해석 이후에 저쪽에 터치되는 실질적인 포스가 어느 정도 계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경계 조건에 이어서 링크로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링크 막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플렉시블 조인트 형태와 같은 링크 막대를 생성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단면은 솔리드 원형으로 설정하였으며 두께는 1cm로 설정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방 링크 막대를 생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글로벌 메쉬 설정을 해줍니다. 자, 전체 모듈에 대한 메쉬 사이즈가 어떠한지 설정을 하는 단계죠. 자, 메쉬가 생성되었는데 특정 파트에 대해서 메쉬를 재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메쉬 설정보다 이 파트는 좀 더 큰 사이즈로 메쉬 컨트롤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메쉬 컨트롤이 큰 문제 없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 영역에 대한 메쉬 컨트롤을 세밀하게 좀 더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메쉬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링크 막대나 해석에 필요한 요소, 그러한 것들이 다 정의되었는데요. 이제 하중이 필요하겠죠. 하중은 우리 사람이 해치를 돌렸을 때 가하는 토크가 가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토크를 이렇게 일부 지오메트리의 해당 벡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약 5.5Nm로 가해줍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이 해치가 잘 수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일단 애니메이션으로 거동이 잘 되는지 살펴보고 국부 영역에 대한 응력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단력, 축력, 굽힘 모멘트, 토크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접촉 마찰 하중은 목표로 하고 있는 200N에 비해서 적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설정 기능을 통해서 해당 파트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파트만 업데이트하고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재해석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접촉 마찰 하중에 대해서 계산을 다시 해보니 200N 이상의 하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은 수밀이 이루어지는 해치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설명드렸던 메쉬 컨트롤과 커넥터의 향상된 기능을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데스크탑 3편 자동 솔버 기능 확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각형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파트가 아니라 빨간색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져 있는데 본드 결합으로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랫면은 움직이지 않게 구속하고 윗면은 수직 방향으로 외력을 주었습니다. 이번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2에서는 이러한 해석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해석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터레이티브 솔버와 다이렉트 솔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우측 상단에 있는 AX는 B라고 하는 수식을 풀어주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터레이티브 솔버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단면이 두껍거나 솔리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에 적합하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터레이티브 솔버가 빠르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는 모델을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을 한 결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1 대비 2022가 이터레이티브 솔버에서는 35%, 다이렉트 솔버에서는 12% 정도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솔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터레이티브 솔버와 다이렉트 솔버, 이 두 가지는 우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솔버 중에 하나인데요. 시스템 방정식 계산을 위해서는 위에 있는 AX는 B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어떤 시뮬레이션이든 시스템 방정식 계산을 위한 필요한 강성을 구성할 때 어떠한 최적화 단계를 통해서 해석 속도가 향상되는데요. 그에 해당되는 것들은 스프링, 베어링, 볼트 간결합 등을 포함하는 시뮬레이션 스터디에서 이러한 퍼포먼스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 솔버 기능이 강화되었는데요. 시스템이 주어진 모델과 조건에 따라서 이터레이티브 또는 다이렉트 솔버 중에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부터는 비선형 프리퀀시 버클링 스터디에서도 자동 솔버 선택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고유 진동 해석 스터디와 자굴 스터디를 생성할 때 저희가 수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선택을 해놓으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자동적으로 적합한 솔버를 선택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데스크탑 전용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2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에 속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시뮬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시뮬리아는 무엇인지, 이어서 데모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인 시뮬리아를 활용한 해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시뮬리아는 어떤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인 시뮬리아 1편입니다. 사실 시뮬리아에 대해서 아시기 전에 시뮬리아가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 통신망 컴퓨팅 자원을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시뮬리아는 검증된 아마존 서버를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할 때 PC 사양에 따라 물리적 소요되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웹 기반으로 PC 사양 관계없이 우리가 일부 비용만 부담한다면 사용에 따라 자유롭게 기본 8코어부터 144코어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먼저 기본적으로 시뮬리아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 속하며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기업의 광범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저희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라는 큰 틀 안에서 해석 영역을 살펴볼 것인데요. 크게는 모든 프로세스의 통합이 되어 효율적인 협업과 유연한 부서별 확장과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모두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원하는 부분만 세팅하고 원하는 기간 동안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사항을 보시면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설계와 관련된 디자인 엔지니어링, 설계된 제품을 해석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설계된 제품을 가공하는 매니피처링 프로덕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회사의 모든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강력한 플랫폼인데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시뮬리아에서 구조해석입니다. 시뮬리아는 기존 데스크탑 전용 솔리드웍스에서 사용하는 CAD, 구조해석뿐만 아니라 유동해석, 성형해석 모두 통합된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구조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구속 조건, 하중 조건 등 모든 제반 조건들을 적용한 상태로 시뮬리아에
연결을 하면 바로 해석만 실행할 수 있도록 동기화가 되므로 손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 솔리드웍스 사용자가 아니시더라도 다양한 CAD 솔루션에서 생성되는 스텝 파일, IGS 파일 등등 광범위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뮬리아 사용자 환경은 어떠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왼쪽의 데이터 트리를 통해 해당 모델에 대한 정보와 해석 전처리 적용 조건부터 결과 정보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 어시스턴트 패널이란 게 있는데 이것은 초보자가 순차적으로 확인하면서 해석 조건들을 빠짐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전문 해석자의 경우 해석에 필요한 조건이 모두 잘 적용이 되었는지 실수가 없도록 직관적으로 체크가 되므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래 액션바 메뉴는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구속 조건, 원재료, 메시, 하중 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 시뮬리아는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석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아는 강력한 아바쿠스 솔버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접촉 시 해결할 수 있는 복잡성에 관한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반면 시뮬리아 아바쿠스는 훨씬 더 강력한 컨텍 솔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컨텍 상호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컨텍 상호작용 매개 변수를 더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구성 요소가 많은 모델을 풀 때뿐만 아니라 모델이 자체 접촉이 예상되는 곳을 동적으로 스캔하고 또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보시는 그림처럼 비선형 구조 해석을 진행할 때 결과 신뢰도와 수렴도는 향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고사양 PC는 필요하지 않으며 모바일,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데스크탑 어떤 것이든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기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뮬리아는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출장 중에도, 미팅 중에도, 그리고 날씨와 개인 건강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행 중에도 가능하겠죠. 요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무실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뮬리아 구성을 보겠습니다. 현재 시뮬리아는 구조, 유동, 전자기장 해석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개의 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 롤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앱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구조 해석에 포함된 내용을 포커싱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해석에서는 총 6개의 롤이 있는데 첫 번째 낮은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럭처럴 디자이너는 선형 정적 해석의 단일 스텝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하모닉과 모달 동적 해석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선형 정적 해석의 다중 스텝이 가능하고 비정상 상태 열해석 그리고 임플리시트 기반의 비선형 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최상의 롤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앞서 살펴보았던 3개의 기능이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선형 동적 해석을 익스플리시트 기반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선형 자굴이나 랜덤 바이브레이션, 콤플렉스 프리퀀시, 서브 모델링 이와 같은 다양한 밸류들이 포함되어 있어 최상의 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피로 해석이라는 모듈을 추가하게 되면 앞장에서 보셨던 듀어빌리티 앤 퍼포먼스 엔지니어, 듀어빌리티 앤 메카닉스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시뮬리아를 이용한 해석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 대상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 내에 가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파이프 지지대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파이프 간 부딪힌 후 가스 방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해석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순간적 충격과 대변형에 대한 비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아바쿠스 솔버를 사용하는 시뮬리아를 이용한 해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모델은 파트가 두 개이며 대칭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시메트리 조건을 적용하여 반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해석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한 파이프 바닥부 영역에 고정을 하고 다른 파이프에 파이프 간 부딪히도록 경계 조건을 적용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파이프 간 마찰 계수와 초기 속도 정의를 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해석 조건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환경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모델을 불러오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플러스 표시를 눌러 해석 모델을 임포트 하실 수 있습니다. 시뮬리아는 다양한 확장자를 지원하며 이와 같이 빠르게 3D 모델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석 대상 모델 두 개 파트를 확인을 하고 시뮬리아를 이용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이제 왼쪽 상단에 보이는 동그란 콤파스라는 것을 누르고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할 거니까 전용 앱인 메카니컬 시나리오 크리에이션을 실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타이틀을 작성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됩니다. 전용 앱을 실행시키고 해석명을 작성한 후 해석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메카니컬 시나리오 크리에이션에서 해석 유형은 구조, 열 구조가 있는데 구조 해석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우측에 어시스턴트라는 패널을 활용하여 손쉽게 해석 조건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선형 해석 진행을 위한 모드를 정의합니다. 파이프 거동은 비선형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래 액션바를 이용하여 비선형 해석 모드로 정의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Explicit Dynamic 스텝으로 스텝 타임은 0.01초로 설정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다루냐에 따라서 임플리시트로 하실 수도 있으며 스텝 타임 또한 사용자 목적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접촉 조건 정의를 해줍니다. 파이프와 파이프 간 마찰 계수는 0.2로 정의하고 제너럴 컨택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접촉 조건의 정의를 간단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 간 접촉 조건 정의가 끝나면 파이프 간 거동을 사전 문제 정의를 할 때 예측하여 구속 조건 정의에서 그에 알맞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보시면 파이프 바닥면을 고정을 하고 다른 파트의 한 파이프에 파이프 간 부딪히도록 하기 위해 대칭 모델에서 회전이 기준되는 점을 볼 조인트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전이 기준이 되는 점을 볼 조인트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해석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반모델의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회전 방향을 제외하고 고정이 되게끔 대칭 조건을 적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전 조건에 맞게 축 방향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파이프 간 부딪히도록 하는 데에 초기 속도를 정의해 줄 것입니다. 아래 액션바에서 이니셜 벨로시티를 정의하는데 회전 방향에 맞게 좌표를 정의하고 초기 속도를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이제 모든 해석 인풋 조건이 우측 어시스턴트 패널을 이용하여 다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해석의 전처리 작업을 마치고 해석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시뮬리아는 해석을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순으로 첫 번째는 모델 시나리오 정의에 대한 오류를 체크하며 해석 코어 수 등 옵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인풋 적용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실행 문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없으면 해석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뮬리아 해석 단계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3단계 해석 실행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해석을 진행하는데 로컬 PC 사양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진행할 것인지 선택을 해줍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코어 수를 8코어로 설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석이 진행되고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되면 해석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애니메이션을 통해 우리가 적용한 해석 조건에 맞게 거동하는지 살펴보고 속도를 보기 편하게 재정의하여 거동량에 따른 응력 분포와 위치별 해당 결과값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봄미세스를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변경하여 변이량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창을 이용해 단면을 정의하거나 이미 노드의 결과값을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뮬리아를 이용한 데모를 마치고 이어서 시뮬리아는 어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비선형 해석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기어 변속기인데요. 변속기는 TPC와 스틸 재질에 대한 특성이 다르므로 복합적인 환경에서 문제없이 기구가 잘 작동이 되는지를 해석 검증이 가능합니다. 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세탁기 같은데요. EPDM과 글라스 재질에 대해 기구적으로 작동 시 어떤 외력을 가하였을 때 수밀에 대한 안정성 평가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차량 등에 들어가는 커넥터인데 전기가 흐르는 부품이기 때문에 커넥터 간 체결 시 제품 내에 방수가 잘 되는지 실에 대한 구조적 평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초탄성 재질에 따른 특성 연구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번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2 개선 및 기능 추가와 시뮬리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전용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2에서는 글로벌 메쉬보다 큰 메쉬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링크로드 커넥터 기능을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석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솔버 기능이 적용되므로 이터레이티브 솔버와 다이렉트 솔버를 별도의 정의 없이 자동 설정하여 해석 수렴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전용편 시뮬리아의 경우 아바쿠스 기반의 강력한 솔버를 통한 고급 해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솔리드웍스 CAD 및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의 통합된 워크플로우로 호환성이 좋고 기존 사용자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쉽게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비용 부담이 큰 하드웨어 투자 없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빠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클라우드 환경 기반으로 PC 사용에 제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다양한 장점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업의 환경에 맞게 필요한 솔루션만 또 기간까지 정할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조 해석에 관련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